안녕하세요. 박장대소 희노애락이 묻어나는 여러분의 사연을 들려드리고 공감해보는 DJ 박여사입니다. 이번 사연은 학대할 땐 언제고 의사 됐더니 키워준 값 내놓으라는 엄마. 이를 분노한 딸의 사연입니다. 지금 그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저희 가정은 남들 보기에는 부족함 없이 사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대기업에 다니셨고 초등학교 교사인 엄마, 2살 터울의 오빠와 저 이렇게 네 식구로 겉으로 보기에는 경제적으로 걱정 없이 사는 단란한 가족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속 사정은 밖으로 보여지는 것과 너무도 달랐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따뜻함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엄마는 저를 낳기 싫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엄마가 화가 날 때마다 이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엄마는 아들이 귀한 집안으로 시집을 가 오빠를 낳고 더 이상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들을 꼭 낳아야 한다는 할머니의 뜻을 이뤘다 생각했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많았기에 엄마는 오빠를 낳고 학교에 복직을 했습니다. 4대 독자로 태어난 오빠는 친가, 외가 양쪽 집안의 큰 사랑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친가에서는 대를 이은 귀한 아들이었고 외가에서는 당신들의 딸이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되기에 예쁠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평탄했던 가정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오빠가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무렵 아빠가 회사 신입사원과 바람을 피운 것을 엄마가 알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엄마는 아빠의 바람을 막아보려 부단히 노력했지만 아빠는 끝내 그 여자를 택하며 엄마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엄마는 병원 신세를 져야 할 만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외갓집에서는 당장이라도 이혼을 하라며 난리가 난 상황이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가정 파탄 직전에 재가 생겼고 결혼 생활을 더 이상 이어갈 마음이 없던 두 사람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짐 같은 존재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아니었기에 친가에서도 좋아할 리 없었고 외가에서도 저로 인해 엄마의 이혼이 흐지부지 끝나 저라는 존재는 천덕꾸러기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빠의 바람도 시들해졌고 엄마 역시 정신과 치료와 출산으로 심신이 지쳐있는 상태였기에 이혼 대신 의미 없는 결혼 생활을 이어갔던 것 같습니다. 환영받지 못한 아이로 태어났다고 해도 자라면서 받은 서름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어린 저를 붙들고 너 때문에 달라설 수 있었던 때를 놓쳐버렸다며 걸핏하면 화를 냈고 수시로 매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린 저는 뭘 잘못한지도 모른 채 항상 엄마의 기분에 따라 눈치만 보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엄마는 매번 저와 오빠를 비교하며 오빠는 당당하게 할 말도 잘하고 할 일도 잘 찾아 하는데 너는 뭐만 하면 눈치만 살살 보고 할 말도 못하는 바보 같다고 하시며 눈치 보고 주눅 들어 있는 제 모습을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데 제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면 요즘 흔히 공분을 사는 아동학대는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초등학교 교사라는 사람이 말이죠. 가족 외식에도 저는 한 번도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엄마는 오빠만 데리고 나가 외식을 했고 집에 홀로 남겨진 저는 굶거나 오빠가 먹다 남긴 과자 부스러기를 주워 먹었던 기억도 생생합니다. 아빠는 술만 드시면 제게 대놓고 너만 없었으면 네 엄마랑 살지도 않았다는 그런 말도 아무렇지 않게 했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미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란 오빠 역시도 심심하면 저를 괴롭히고 구박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합심해 저를 힘들게 하니
집안의 모든 불행은 모두 제 탓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기댈 곳 하나 없는 집은 저에게 외롭고 두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 오빠를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공부였습니다. 오빠는 고액과외다 학원이다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지만 공부머리는 별로 없었는지 성적은 신통치 않았습니다. 반면 저는 학원은커녕 학기 초 선배들이 재활용으로 버린 문제집을 주워다 공부해도 늘 성적은 전교에서 상위권이었습니다. 하루는 친구가 집도 잘 살면서 왜 문제집을 주워가느냐는 말에 너무 창피해 집에서 몰래 울었던 기억도 납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 공부를 시켰던 오빠는 결국 입시 결과가 좋지 못해 먼 지방에 있는 대학을 가게 됐습니다. 속상해하던 엄마는 잘못도 없는 저에게 화를 내고 욕을 했습니다. 저는 그저 단순하게 엄마의 화풀이 대상이었던 거죠. 곧 고3이 될 저에게는 문제집 한 권 사줄 돈도 없다고 말했던 엄마가 지방으로 내려간 오빠에게 대학생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비싸고 좋은 오피스텔을 구해줬습니다. 엄마는 지방에서 혼자 있을 오빠가 안쓰럽다며 매달 용돈도 넉넉히 줬지만 저는 급식비조차도 며칠을 이야기해야만 그제서야 욕과 함께 던지듯 돈을 줬습니다. 꼭 필요했던 급식비 외에 더 이상 돈을 달래기 싫어 학교가 끝나면 동네 시립도서관에 가 문 닫을 때까지 주워온 문제집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때만큼 인생을 악착같이 살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힘들었지만 빨리 대학에 가서 집을 떠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죠. 밤 11시쯤 집에 돌아오면 집은 컴컴했습니다. 모두 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밤길을 걸어 집으로 오는 여고생 딸의 걱정은 단 한 번도 한 적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제 부모이며 가족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한테 부모라는 존재는 뭔가를 기대하고 요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고3이라고 집에서 이런저런 지원과 관심을 받는 반 친구들을 보면서 부럽긴 했지만 부모를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든 고3을 열심히 보낸 결과 저는 서울에 있는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은 부모님은 저에게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빠는 지방에서 혼자 있는데 너는 집에서 대학 다니게 된 걸 고마운 줄 알라는 말이 다였습니다. 그러면서 남들이 의대 간 저를 부러워하면 아들이 갔어야 했는데 제가 갔다며 여자애가 독해서 아들이 길을 못 펴서 그런 거 같다는 말도 스스럼없이 했습니다. 의대에 들어간 후 저는 밤낮으로 과외를 하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학비는 학자금 대출로 충당을 하더라도 생활비를 모아 하루빨리 이 집을 떠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2년쯤 돈을 모으니 학교 근처 작은 원룸 전세를 얻을 수 있는 금액이 됐습니다. 집을 계약하고 저는 짐을 싸서 집을 나왔습니다. 그쯤 오빠는 군대에 다녀와 학교에 복학했고 졸업을 앞두고 취업도 쉽게 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엄마, 진짜 괜찮은 아이템 하나 찾았는데 숨겨둔 비자금 같은 거 있음 아들한테 투자 좀 해봐. 오빠는 이렇게 무슨 일을 해본다며 수시로 엄마의 돈을 계속 축내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집을 나가던 날, 엄마는 여자애가 혼자 위험하게 자취를 하냐며 원룸 전세 얻을 돈을 자신에게 주고 그냥 집에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위험해서 안 된다니요. 제가 모은 돈 오빠에게 주고 싶어 하는 핑계일 뿐입니다. 엄마의 말에 문득 고등학교 시절 도서관에서 집으로 오던 그 컴컴한 밤길이 떠올라 화가 치밀었습니다. 언제부터 내 생각을 해줬다고 그러세요? 학창시절 한밤중에 들어올 때 밤길이 무서워 울면서 집으로 뛰어오던 그 어린 저를 한 번이라도 걱정해 주신 적 있었나요? 부모님은 지금까지 이 집에 먹고 자고 잘 살았으면서 이제와 딴소리 한다며 나무랐습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의 태도에 그나마 남아있던 정마저 다 떨어져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대학 생활은 고등학교 때보다 더 치열했습니다. 2~3시간을 잠을 자며 공부와 과외를 하며 버텼지만 학창 시절부터 악착같이 살았던 삶이 만성이 된 것인지 힘들지도 않았습니다. 의사고시를 합격하고 의사로서의 삶이 시작될 무렵 엄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네 오빠가 사업을 한다고 어렵다는데 네가 좀 도와줄 수 없겠니? 몇 년 만에 찾아와 한다는 소리가 꼭 오빠 얘기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따위는 궁금하지도 않으신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끼는 아들 부모님이 도와주시면 되지. 왜 저한테 와서 이러세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엄마는 독한 년 네가 그럼 그렇지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오빠가 무슨 주식을 하다 실패하고 그 돈을 만회하겠다며 코인이며 인터넷 도박 등으로 엄마의 퇴직금과 모아둔 돈을 다 날렸다고 하더군요. 이제는 사업을 한다며 부모님 집까지 담보 잡아 무슨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제대로 준비도 없이 벌리는 일들이 잘 될 리가 없었겠지요. 돈을 막아주다 결국 생각해낸 것이 저였던 겁니다. 몇 달이 지나고 이번에는 부모님과 오빠까지 함께 제가 근무하는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보아하니 집안의 재산을 오빠라는 사람이 다 말아먹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세 사람은 마치 저에게 맡겨둔 돈이라도 찾으러 온 사람처럼 당당했습니다. 야, 돈 좀 모은 거 있냐? 없으면 너 직업도 좋겠다. 대출 좀 받아서 줘봐. 어처구니 없는 오빠라는 인간이 내뱉은 말에 나한테 돈 맡겨뒀어? 아니면 내가 오빠한테 돈 빌렸어? 왜 나한테 돈을 달라는 건데? 엄마는 그런 오빠의 말을 거들면서 거저 달라는 게 아니고 오빠한테 투자를 하라는 것이라며 저를 다그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엄마는 대뜸 저에게 그럼 너 키워준 값 냈나? 먹여주고 재워준 집 없었으면 네가 의대를 갈 수 있었겠어? 배은망덕한 년. 남들은 형제가 어려우면 모아둔 돈을 먼저 챙겨준다거나 알아서 대출이라도 받아서 도와준다는데 저건 도통인성이 글러먹었어. 저 말이 그렇게 아플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말하는 그 남들이라는 사람들은 부모의 사랑 아래 형제간 우애가 있는 가족들이겠죠. 저희 집은 저를 제외한 셋은 가족이었을지 몰라도 저는 저 사람들과 가족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부모님과 오빠를 돌려보내고 화장실에서 남몰래 펑펑 울었습니다. 죽일 듯 미우면서도 가끔 가족의 사랑이 그리운 제 자신이 너무 싫습니다. 남들처럼 엄마의 조건 없는 사랑, 아빠라는 존재의 든든함, 형제간의 애틋한 감정,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제 삶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싶기도 합니다. 제가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있는 건가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고 원망스럽다가도 한 번씩 그리운 가족, 복잡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이렇게 하소연해봅니다. 사연만은 박여사,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